안녕하세요. MC 박은보입니다. 최근에 척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 그 원인에 맞는 맞춤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윤창식 원장님과 함께 Q&A 건강 토크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선 이런 게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시청자 질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60대입니다. 척추 질환하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실 디스크도 알고 있고요. 근데 협착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노년기 때 주로 퇴행성 질환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 MRI로 표현되어 있는 저쪽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척추뼈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척추뼈 뒤쪽에는 하얗게 흐르고 있는 척추강내를 흐르고 있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검게 하얀색 신경을 가로막는 물체가 있거든요. 예. 앞쪽은 디스크고 뒤쪽 빨간색 선 쪽에 있는 건 황색인대입니다. 협착증은 앞에서 디스크가 뒤쪽을 누르기도 하지만 황색인대가 두터워져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동시에 누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하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추간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보다 더 다양한 증상을 그래서도 표현하게 되고, 황색인대가 비화되는 것은 젊은 층보다는 보로 퇴행성 변화가 많은 노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척추 질환은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아프고 검진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외래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수술할까 겁이 나요. 전신 마취하기가 무서워요. 흉터 남을까 걱정입니다. 오래 입원할까 봐 걱정이에요. 고령에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요. 치료가 어렵대요.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듣게 되거든요.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술적 치료를 원하게 되는데, 비술적 치료의 장점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또는 절개가 없기 때문에 봉합을 하지 않죠.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부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적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수술 치료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사나 수술을 두고 본다면 아무래도 주사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주사적 치료, 그 가운데 있는 비수술적 치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환자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치료, 보통 경구약물을 복용한다든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주사치료를 한다든가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주사치료와 수술적 치료, 즉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 중간에 내시경을 넣거나 카테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든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한다든가 흉터를 남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이번에 개발되게 됐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년 전 허리 협착증으로 도수치료 신경주사 다 맞았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지금까지 고통을 참고 왔습니다.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및 발저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허리 통증도 있는데 발저림까지 이어지고 이분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의 원인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디스크 추간판이 아래쪽 3번, 4번, 4번, 5번, 5번, 1번 아래쪽일 경우에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 되고 있는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카테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꼬리뼈 내시경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부 또는 한 측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 엉치, 왼쪽 엉치, 다리 쪽으로 내려간 증상일 경우에는 저렇게 4번, 5번 표시되고 있는 저쪽 화살표 추간공이라고 하는데요. 추간공 접근법으로 내시경이나 카테터가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이 접근법을 논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환자의 병의 원인이 되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궁 사이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디스크가 오른쪽, 왼쪽 편의가 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 위치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치에 따라서 접근 방법, 또 시술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또 혹시 이에 따른 시술 방법도 더 자세하게 있을까요? 허리 통증 위치에 따른 세 가지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시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꼬리뼈 쪽으로는 꼬리뼈 내시경 시술 또는 풍선 확장술을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편위가 되어 있는 오른쪽, 왼쪽 추간공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궁간 사이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궁간 내시경 시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질문을 또 저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비수술 치료법인 신경풍선 확장술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잖아요. 풍선 확장술을 받으셨다는 건데 이 풍선 확장술은 어떤 분이 어떻게 받는 건가요? 풍선 확장술은 이제 협착증의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조금 병의 경과가 조금 더디거나 네. 또는 좀 수술적 치료를 하기 좀 아까운 상황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는 분들 네. 또는 기저질환이 많아서 고령의 환자,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또는 뜨시는 약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중에 이분은 아마도 풍선 확장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네. 꼬리뼈를 이용한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거는 신경이 염증이라든가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신경이 주위 조직과 유착이 많이 되는데요.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들러붙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염증이 많이 진행이 돼야 신경이 주위 조직이 들러붙어요. 들러붙으면 우리가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그쵸. 신경이 왔다 갔다 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쪽은 황색인대가 비유화돼서 양쪽으로 막혀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다가 더 더불어서 염증성 변화 때문에 신경이 그 좁은 틈 안에서도 이렇게 유착 때문에 이게 활동성이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풍선 확장술이라는 것은 카테터 끝에 달린 풍선을 이용해서 유착을 풀어준다. 그러면 조금 내가 같은 체중이라도 조금 편한 옷을 입는 그런 느낌이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엉키고 막 꽉 낀 걸 풍선을 확장술을 통해서 풀어준다. 맞습니다. 이 모습을 또 영상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꼬리뼈의 위치 그쪽을 통해 가지고 꼬리뼈 내시경 시술과 풍선 확장술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자 보시게 되면 1단계에 카테터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조영제를 집어넣었더니 신경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선 카테터 끝에 있는 풍선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풍선을 위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병변이 되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번, 5번, 1번 두 군데인데 그쪽에 신경 주위, 디스크 협착증이 유발되어 있는 유착된 부위라고 예상되는 부위에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신경 추간공 쪽으로 넓혀주면서 신경이 통하는 것들을 조영제를 한 번 더 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단계를 통해서 4번, 5번 오른쪽이죠. 오른쪽 추간공이 막혔던 곳에 조영제가 잘 흘러가는 모습을 네.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보기 어려운 장면들도 있는데 조영제가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확 퍼지죠. 예. 이런 느낌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예. 그럼 이렇게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훨씬 좀 사례가 치료가 되었던 그런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두 케이스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64세 여성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이시고요. 증상은 좀 각종 다양하죠.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네. 양쪽이 대부분 또 동일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쪽이 다 아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한쪽일 그쵸. 경우가 많은데 네. 협착증은 보통 앞뒤로 다 누르기 때문에 좌우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양쪽에 다 아픈 경우가 많고 네. 아주 특이한 증상은 이제 어디 마실 나간다고 하잖아요. 시장을 간다거나 할 때 버스 타거나 걸어가는데
5분을 못 걸어요. 또는 버스 정류장을 예전에는 3개 정도는 걸어갔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걸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간헐성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환자는 치료 전에 MRI 그림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4번, 5번에 하얀색의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도 막혀 있고 뒤쪽에 비화된 황색인대로 이게 목을 조이듯이 풍선을 이렇게 손으로 잡듯이 앞뒤로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이 환자를 시술 전에 우리가 적외선 체열 진단 영상을 했더니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색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 시술 후에는 저렇게 좀 밝은 색으로 변했죠. 저 원인은 우리가 통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자율신경계통 중에서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고 긴장을 하게 만들고 긴장을 하게 되면 말초 혈관에 죽기형도 줄어들게 돼 있죠. 네.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게 되면 저렇게 파란색 온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시술하고 이제 유착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신경이 잘 통해요.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초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그게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되는 것처럼 체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게 되겠습니다. 저 어르신들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진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눈에 확연하게 띕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시술 후에 이렇게 좋아진,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두 번째 비슷한 연령대의 이번에 남성 환자인데요. 증상은 비슷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으셨고 위치도 4번, 5번 저렇게 나와 있고요. 이분도 역시 뒤쪽에 있는 앞쪽에 척추관과 척추체와 디스크, 뒤쪽에 이제 후근과 황색인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얀색 신경이 앞뒤로 잘록하게 막혀 있거든요. 예. 이 환자도 시술 후에 이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더니 저렇게 어두운 부분에서 시술 후에 밝게 나타나는 아주 뭐 증상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던 기억으로 남는 환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보셨는데요. 앞서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수술 치료법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비수술적 치료는 보통 우리가 수술과 반대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통증 있는 부위, 우리가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피부 부위 맞춤을 하면 되니까 전신 마취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네. 시술자,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확인, 통증이 좋아졌는지도 시술하는 중간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전신 마취가 필요 없으니까 의식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절개를 하지 않는다. 절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봉합할 필요가 없다. 봉합할 필요가 없으면 흉터가 남지 않는다.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수요는 당연히 필요 없겠죠. 절개가 필요 없으니까. 또 이제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회복이 좀 빠르고요. 그다음에 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께서 시청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척추의 협착이 심하고 오른쪽 다리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병원에서는 협착 말기라고 수술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 수술은 안 하고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말기잖아요. 말기인데도 수술이 아닌 비수술로 치료 가능할지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정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은 여러 군데의 병원과 의료기관을 거치면서 또 선생님들 진단과 또 뭐 보면서 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정말 필요하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아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뭐 기저질환들이 있거나 또 고령의 환자라서 전신마취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지금 말기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가급적 수술 안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의료기관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걸 갖고 오시면은 또는 또 그걸 보고 참조해서 필요한 검사 있으면 검사해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방법을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척추협착증, 비수술 치료법인 후궁강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데요. 앞쪽에서 3가지 접근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설명드렸던 방법인데요. 후궁 사이에
후궁과 후궁 사이에는 황색인대가 이렇게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시경으로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궁각 내시경 시술하고 있는 그림을 화면에서 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저걸 지금 꺼내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저걸 이제 이렇게 잘 안쪽에 있는 신경을 다치지 않도록 네. 바깥쪽에서 이 내시경을 직접 병변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살 제거를 하게 되면 저기 이제 디스크가 되겠죠. 지금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경 안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디스크를 꺼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예. 잡더니 그럼요. 빼네요? 예. 빼고 나서 저 바깥쪽 안쪽에는 디스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압된 신경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게 됩니다. 와, 좀 놀랍네요. 저렇게 속 시원하게 쏙 빠질 줄 몰랐고요. 저거를 이제 이렇게 신경을 눌렸던 어떤 부분, 디스크를 제거하게 디스크, 되겠죠. 예. 네, 디스크를 제거하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후궁이 비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앞쪽에 디스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시경, 후궁과 내시경 시술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까지 같이 꺼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징태양난이라고 하셨던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럼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이분이 좀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환자분은 이제 요 수술 한 1개월 후에 외래에 왔을 때 그림을 보여주면 우리가 후궁간 내시경 시술의 그 절개 부위가 네. 1cm가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피부죠? 흉터가 그렇죠. 네. 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걷는 거리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전기 오듯이 하지 쪽으로 당기는 증상도 많이 감소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협착증이 심하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시술로 가능한지 해서요. 일상생활도 불가능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십니다. 수술 진단을 좀 받으셨나 봐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고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고령의 환자면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하긴 좀 부담스럽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수술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가 수술은 가장 나중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수적 치료가 있거든요. 그 환자의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또 접근 방법도 다 다르니까 가능하면 MRI 검사한 거 갖고 오셔가지고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은 술적 치료 이외에 비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후궁각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도 있을까요? 네. 보통 2케이스 정도 준비해 왔는데 45세 여성입니다. 근데 좀 척추관 협착증이 오시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거든요. 이분은 네. 이제 앞쪽에 4번, 5번 빨간색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디스크가 좀 보이고요. 네. 그쪽으로 이제 황색인대가 살짝 비호화되어 있는 거죠. 협착증으로 치면은 많이 심한 건 아니지만 동시에 같이 있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4번, 5번의 오른쪽으로 후궁간 내시경 시술을 해서 오른쪽 보시면은 검게 이렇게 보였던 공간이 좀 밝게 하얗게 하얀색 보이는 게 신경이 잘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후궁간 내시경 시술할 때 그림을 캡처해서 본 그림인데 왼쪽에는 저렇게 노란색의 뭔가 있잖아요. 파열기 디스크도 7시 방향에 보이고 있고. 네, 뭔가 좀 약간 네. 지저분한 그렇죠. 그림이다 이런 예, 예.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네.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황색인데 실제 황색인대는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네. 황색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황색인대를 이렇게 젖혀버리면 그러니까 두꺼운 이불을 덮다가 이렇게 벗어버리면 이제 내 몸이 보이듯이 네. 안쪽에 있는 신경이 저렇게 보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가 신경 주위에 누르는 것도 없고 디스크도 제거해가지고 5번 신경이 나가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고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이제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제 말초 혈액 순환도 좋아지게 되겠고 차갑거나 이런 느낌도 이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게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0세 여성 환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이죠. 이제 연세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디스크성보다는 뒤에서 앞쪽을 누르는 황색인대 비호화로 인한 협착증이 주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환자도 압박된 요추 신경 뿌리가 저렇게 노랗게 덮여 있는 게 보이는데 다 제거하고 나서 오른쪽 치료 후에 그 내시경을 보면 잘 제거된 모습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체열 검사를 했는데 시술 전과 후가 이렇게 통증을 감소가 되면서 교감신경 후문도가 가라앉으면서 말초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른쪽에 시술 후에 그림으로 이렇게 촬영한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개인마다 또 치료 효과나 회복 속도도 달라질 텐데요. 또 저희가 좀 수술 전이나 시술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나 부작용도 생각해 볼 점들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가장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보통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 모든 게 다 비술적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희망을. 그런 희망을 갖고 오시는데 네. 잘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정말로 시술적 치료로 가능한지, 안타깝지만 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진단을 잘 받으셔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그래서 시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시술적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또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시술적 치료했다라고 하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질문 보겠습니다. 50대입니다. 배드민턴과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주 전부터 허리 통증을 조금씩 느꼈고 오늘은 움직일 때마다 뜨끔뜨끔한 통증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저도 골프를 하고 있는데 가끔 허리가 뜨끔뜨끔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뜨끔뜨끔으로도 이게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인지 저도 궁금한데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이제 운동과 관련된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많이 늘어나는데요. 두 가지로 이 케이스는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 3주 정도 경과가 됐다. 예.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경과가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열쇠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운동을 하다 통증이 왔는데 지금 2,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리로 가는 증상이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보통 네. 운동과 관련된 척추 후방 질환, 관절과 인대나 근육으로 인한 통증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염좌라고 하는데 이 염좌 증상도 3주가 넘어가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초기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기 디스크도 다리 쪽 통증이 없이 허리 쪽 통증으로만 먼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3주 이상 넘어갔다. 그럼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이 쓰이시면 병원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질문 보겠습니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며칠 후부터 양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저림 현상이 지속됩니다. 앉아있을 때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가 또 오른쪽이 심하게 맞습니다. 저리셨어요. 네. 어떤 증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삐끗했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삐끗했다는 거는 의도치 않은 자세를 갑자기 취했다는 거거든요. 예. 의도치 않은 자세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뭘 하다가 일에 매몰돼서 갑자기 뭘 들다가 체중이 그쪽,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이 많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 주위에 있는 디스크가 아마 흘러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왜 양쪽이었냐? 아마도 오른쪽 왼쪽보다 가운데는 많이 튀어났다가 이게 오른쪽 방향 튼 거죠. 그래서 신경 누르는 게요? 그렇죠. 처음에는 양쪽 다리 증상이 왔다가 네. 이게 진행이 될수록 오른쪽으로 더 증상이 많이 발현이 되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환자는 조금 검사를 좀 하셔야 돼요. 진찰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검사를 하고 치료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느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통증이 왔다, 다리 저림이 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경외과 전문의 윤창식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